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2019년도 대망의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났죠. 2019년도 1월 25일로 지난주에 부가세 신고가 잘 마감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텍스에도 이제 문의를 주셔서 신고를 진행해 주셨던 여러분들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 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시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언제 신고를 하느냐? 면세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그다음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 제출하는 화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이 화면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병의원이나 그다음에 치과, 그다음에 한의원 등의 의료업자,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면세 사업자죠. 학원 사업자라든지 중도모인이나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 그리고 가수나 모델, 그다음 배우 등의 연예인분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대부업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신축 판매업자, 그리고 기타 부가세가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바로 이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0일까지. 근데 지금 그 날이 제가 알기로는 2월 10일이 휴일이에요. 일요일이다 보니까 2월 11일 월요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 연휴가 2월 6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일, 8일, 11일 이렇게 3일밖에 남아있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일정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하실 대상자분들은 9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15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안내문은 이번 달에 아마 안내문을 발송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여기는 NTS입니다. www.nts.go.kr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성실신고 지원이라고 하는 메뉴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장 현황 신고의 어떤 요약 정보, 신고 서식, 첨부 서류, 그리고 주요 서식 작성 요령과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장 단위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과세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면세사업자 분들은 세금계산서나 임차료 같은 그런 수기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 이런 자료들을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을 직접 반영을 하셔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지금 보시면 업종별로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그다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있죠? 네, 계산서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들, 그러니까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대상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을 한 거, 계산서 매입을 받은 거와 그다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벌은 없으실 테니까요.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는 이제 병의원과 성형외과, 안과 등과 같은 병의원이 있고요. 동물병원이라든지, 그다음 대부업자,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 학원의 경우에는 이 검토표라는 걸 추가적으로 업종별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 학원은 제외되고요. 일반적인 면세 대상이 되는 면세 적용을 받는 학원, 부가세 면세 사업자, 그리고 연예인, 그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업자라든지 면세 사업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 업종별 제출 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주요 서식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는 방법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세 영어학원을 운영한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교육서비스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외국어 학원과 그다음에 업종 코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이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그다음에 적격증빙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주간, 야간, 학원의 단가반에 따라서 이 총 수강료 매출이 얼마가 어떻게 나왔는지, 특강비, 입학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를 여기에다 교습 현황들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연예인을 한번 볼까요?
연예인분들의 경우에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뭐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혹은 기타 매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적격 증빙은 얼마를 수취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요거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식이고요. 방송 출연으로 인한 수입과 뭐 영화 수입, 광고 모델 수입, 그다음 유흥장소에서 행사 뛰시는 거 있죠. 그리고 음반 수입, 행사 출연, 이런 것들, 기타 수입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 활동과 관련해서 의상비라든가 미용 분장비, 그 다음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수수료, 그 다음에 여비 차량 유지비, 주로 나가시는 그 주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의료업이나 학원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단가가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010-000-1234인가요? 아무튼 그 번호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유의하셔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학원은 뭐 기본 수강료 단가가 10만 원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업종별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업종별로 제출해야 되는 그 수익금액 검토표, 거기에서 그 단가와 그 다음에 그 수강 인원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총 수강료가 산출되도록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기타 매출,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되지 않은 그런 기타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와 다르게 만약에 적게 매출을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적게 신고하게 되면 의료업 같은 경우에는 0.5%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가액의 0.5%의 가산세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그 양도가액도 수익금액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나 뭐 비품, 그다음 의료기기, 그리고 선박항공기, 기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비들 있죠. 비품 이런 것들을 중고로 매매를 하고 그거로 계산서를 발행하셨거나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을 하셨다고 하시면, 그 양도가액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중고로 매매를 하셨다고 하시면 그 가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익금액에 포함하셔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금액에 포함을 해서 양도가액을 그 어떤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양도가액, 중고로 판 금액에 대해서 양도가액, 수익금액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18년도 분을 지금 신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월세와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료가 있는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해서 2주택 이상자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그리고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를 하게 되고요.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주택수가 3채 이상, 그리고 그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60%에 대해서 그 보증금에 대한 60%, 그리고 1.8%에다가 일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제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신고 납부 화면에서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있으시잖아요. 잠시만요. 네,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르시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1일까지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뜨죠. 그래서 신고 납부에 사업장 현황신고 하단에 들어가셔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2월 10일까지, 그래서 원래는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2월 10일까지 이렇게 제출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제출을 안 하셨다고 하면 1년치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셔서 수기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으시면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면세법인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2월달에 꼭 하셔야 되는 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